부와 가난은 대물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사실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면 부자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하게 평생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 인생 수저빨이지. 그러니 이번 생은 글렀다고요? 근데 부잣집에 태어나면 물려받는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이 부자로 사는 걸까요? 가난이 무서운 건 물려받은 재산이 적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습관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습관이 가난한 습관이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부자들의 습관을 연구한 톰 콜리는 수백 명의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습관이 가난한 사람들과 자수성가 부자들의 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5가지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TV를 보고 부자들은 책을 읽습니다. 에이 또 뭐 이거 책 읽으라는 뻔한 말이야? 네, 맞습니다. 꼰대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책 읽으라는 말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책 읽으라는 말을 듣고 여기에 답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는 걸까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동서에 걸쳐 문자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문자 소유자들이 돈과 권력, 명예를 독차지하고 그 사회의 지배층이 되었던 반면 피지배층에게는 말과 노동력만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책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취업과 동시에 손에 책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몇 시간이나 TV를 보시나요?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때는 언제입니까? 1년에 책을 몇 권 읽으시나요? 가난한 사람들 중 92%는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고 책을 읽는 사람들 중 79%는 오락적인 책을 읽었습니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특징이고 시간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공하려면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매일 하는 독서와 스스로 하는 학습에서 나옵니다. 물론 독서가 힘들다면 꾸꾸 책방과 함께 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 78%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 54%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불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자신이 가난한 이유는 항상 누군가의 잘못입니다. 경제 상황 탓이고, 무능력한 정부 탓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탓, 친구 탓, 가난한 부모까지 항상 누군가의 탓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책임감을 가집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면 그건 본인의 탓입니다.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배우는 것이 생깁니다. 더 잘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실패로부터 배울 것들을 찾게 됩니다. 남 탓을 하면 배울 게 없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대박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로또 많이 사봤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고 다시는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지름길이 있다는 생각에 현혹된 겁니다. 매주 이번에는 정말이지 왠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될 것 같다는 환상을 가집니다. 내가 만약 이번에 당첨만 되면 페라리를 살 거야. 강남에 집을 살 거야. 당장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52%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포츠 도박을 하며 77%는 매주 로또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반면 자수성가 부자들은 94%는 로또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대박에 의존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난한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54%는 매일 2잔 이상의 맥주나 와인 혹은 다른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취합니다. 음주를 하면 뇌세포 속에 신경 수용체를 막아 오작동시키거나 전혀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 기억은 물론이고 명확히 생각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들의 76%는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이 코르티솔로 전환되는 과정을 막아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비롯해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과 감정을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 97%는 매일 300칼로리 이상의 정크푸드를 먹었고 69%는 일주일에 3에서 4회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영양가가 높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고 과식보다는 소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은 불운을 만듭니다. 불운은 결국 가난해지는 습관, 가난해지는 행동, 나쁜 결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의 파이프라인.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 파이프라인이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유일한 소득원은 직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직업을 잃으면 유일한 소득원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은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 부자의 65%는 최소 3가지 이상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보면 부동산 임대, 펀드, 주식 투자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는 전 세계 부자들이 하고 있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 시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풍부해 보이기 때문에 귀중함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활동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TV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있거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고 술집이나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꿈과 목표를 이루려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